1910년에 일본이 한국을 병합해서 한반도를 조선이라는 이름의 식민지로 만들었어. 한국 사람들은 2등 시민이 됐지. 일본 당국이 학교에서 모국어를 금지하고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강요하고 문화 전통을 파괴했어. 하지만 진짜 어둠은 1930년대에 내려왔어. 그때 일본 제국군이 위안소라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지. 군대 매춘소의 완곡한 표현이야. 거기서 점령지 여성들이 군인들의 성노예가 됐어. 이 시스템은 1932년부터 1945년까지 운영됐고 2만 명에서 20만 명의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어. 주로 한국과 중국 출신이었지. 피해자 중 과반수가 한국 여자들이었어. 가난한 집안의 젊은 소녀들로 공장이나 병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약속에 속아서 끌려갔어. 그들의 운명은 체계적인 폭력의 상징이 됐지. 여성의 몸이 군사 자원으로 변해버린 거야. 그 중에는 이화라는 가상의 주인공이 있어. 그녀의 이야기는 실제 생존자들의 증언, 예를 들어 김학순, 이용수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어서 만들어졌어. 그들의 고통과 강인함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야. 이화는 1921년에 부산 근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 평범한 농부 집안이었지. 그녀의 어린 시절은 논밭의 향기와 엄마의 따뜻한 포옹으로 가득했어. 어렸을 때 비 온 뒤 젖은 땅을 맨발로 뛰어다니며 꽃을 따서 화환을 만들고 단순한 삶을 꿈꿨어. 이웃 마을 착한 청년과 결혼해서 아이 낳고 매일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닌 세상에서 사는 거. 엄마, 내가 크면 웃음소리로 가득한 집이 있을 거야. 저녁에 엄마 품에 안겨 속삭이곤 했어. 하지만 일본의 식민지 억압이 이미 그들의 삶 위에 드리워져 있었어. 아빠는 일본 광산에서 일하다가 얼굴이 검게 변하고 기침을 하며 집에 돌아왔고 가족은 감당 못할 세금 때문에 굶주렸어. 이화는 이웃들이 딸들을 하녀로 팔아넘기는 걸 봤고 자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그녀의 눈은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차서 한국의 하늘을 반영했어. 맑지만 점점 전쟁의 구름으로 뒤덮이는 하늘. 그녀가 17살이던 1938년에 일본 모집원이 집에 왔어. 중국 공장에서 일자리야. 좋은 월급, 밥, 숙소. 내 딸이 돌아오면 부자가 돼서 가족을 도울 수 있어.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도장 찍힌 서류를 흔들었어. 이화 가족은 굶주리고 있었어. 식민지 세금이 농장을 망쳤고 아빠는 겨우 버티고 있었지. 엄마는 울면서 딸을 보내지 말라고 애원했어. 아직 애잖아. 내게서 데려가지 마. 하지만 수년간의 굴욕으로 지친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어. 가라, 딸아. 더 나은 삶의 기회야. 이화는 다른 소녀들과 함께 트럭에 타서 옷과 가족 사진이 든 작은 가방을 꼭 쥐었어. 가는 길에 군인들이 그들을 가축처럼 몰아넣는 걸 봤고 가슴이 공포로 오그라들었어. 엄마, 곧 돌아갈게. 돈과 선물 들고. 눈물을 삼키며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공장 일이 아니었어.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지. 김학순처럼 17에 납치돼 중국 매춘소로 보내진 거야. 이화를 데려간 만주 위안소는 철조망 뒤에 숨겨진 버려진 군사 캠프에 있었어. 나무 막사에 작은 방들이 각 여성마다 하나씩 동물 우리처럼. 일본인들은 그들을 이안부라고 불렀어. 위안 여성이란 뜻이야. 하지만 위안은 없었어. 이화는 첫째 날을 기억해. 그녀를 방으로 밀어넣었고 차가운 눈에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어. 벗어. 일본어로 명령했어. 공기가 땀과 공포 냄새로 가득 찼어. 그녀는 저항하며 소리쳤어. 안 돼. 제발 집으로 보내줘. 하지만 얼굴에 주먹을 맞았어. 코에서 피가 솟구쳤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지만
그걸 멈추지 못했어. 그날은 완전한 악몽으로 합쳐졌어. 군인들이 하나씩 차례대로 왔어. 하루에 30, 40명. 몸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어. 날카롭고 타는 듯한 고통이 밤에도 가시지 않았어. 나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느껴졌어. 지늘게 던져져 짓밟힌 거야. 1991년 증언에서 생존자 김학순이 한 말처럼 이 말들이 이화의 영혼에 메아리 쳤어. 그녀는 더러운 매트리스에 누워 천장을 보며 속삭였어. 엄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땀과 피와 섞였고 옆방에서 다른 소녀들의 비명이 들려왔어. 그녀처럼 집에서 끌려온 애들. 위안소 조건은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해 설계됐어. 여성들은 하루에 한 번 쌀과 썩은 채소로 만든 묽은 죽으로 먹였어. 그걸 먹으면 토할 것 같았어. 씻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양동이 찬물로 경비원들 감독 아래서. 그들은 비웃었어. 더러운 한국년들. 이 정도도 과분해. 성병은 불처럼 퍼졌어. 군인들이 콘돔을 무시했고 치료는 구토와 열을 일으키는 고통스러운 살바르산 주사뿐이었어. 이화는 친구 수미가 매독으로 고통받는 걸 봤어. 몸에 궤양이 생겼고 밤에 소리쳤어. 죽여줘, 제발, 못 버틸 것 같아. 수미는 도망치려 했지만 잡혀서 반쯤 죽을 때까지 맞았어. 넌 우리 소유야. 우리가 말할 때 죽어. 장교가 으르렁거렸어. 이화는 그런 밤에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 버텨 언니.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 볼 거야. 하지만 수미는 못 버텼어. 어느 아침에 손목을 베고 피 웅덩이에 누워있는 걸 발견했어. 이런 삶보단 죽음이 나아. 이화는 친구 시신을 보며 생각했어. 자신도 유리 조각을 쥐었지만 엄마 생각에 멈췄어. 살아서 진실을 말해야 해. 폭력은 어디에나 있고 무자비했어.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채찍이나 주먹으로 맞아서 평생 상처가 남았어. 이화는 취한 군인 하나를 밀친 걸 기억해. 그는 그녀를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렸고 갈비뼈를 부러뜨렸어. 깨어나 보니 온몸에 멍이 들었고 이가 부서졌어. 안에서 뭔가 끊어진 느낌이었어. 내 몸은 더 이상 내게 아니야. 이 괴물들 거야. 그녀는 속으로 울었어. 군인들은 전투 후에 와서 화약과 피 냄새를 풍기며 분노를 풀었어. 하나는 칼을 목에 대고 속삭였어. 소리치면 목을 베어. 다른 하나는 강간하면서 눈을 마주치게 하고 그녀의 눈물을 비웃었어. 이화는 하루에라고 불렸어. 한국 정체성을 지우기 위한 일본 이름. 한국어로 말하지 마. 혀를 뽑아버릴 거야. 그들이 위협했어. 그런 순간에 그녀는 집을 떠올렸어. 엄마가 지은 밤 냄새, 오빠의 웃음, 들판의 바람소리. 엄마, 용서해. 이런 운명을 원한 게 아니야. 다른 여성들 중에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어. 영수라는 여자가 자원봉사단에서 일할 약속에 속아서 천막에 갇혔고 수십 명의 군인을 상대하면서 영혼이 매번 죽는 느낌이라고 했어. 그들은 밤에 서로 안아주며 한국 노래를 속삭여 불렀어. 자신이 누군지 잊지 않기 위해. 여성이 임신하면 자주 일어났어. 낙태를 강요받았어. 이화는 2번 겪었어. 첫 번째는 더러운 의료방에서 일본 의사가 마취 없이 칼로 잘랐어. 고통은 견딜 수 없었어. 안에서 폭탄이 터지는 듯했어. 그녀는 목소리가 갈라질 때까지 소리쳤어. 엄마, 도와줘. 피가 강처럼 흘렀고 그녀는 의식을 잃었어. 깨어나 보니 자신의 피 웅덩이 속이었어. 내 아이. 그 애가 내 구원이 될 수 있었는데 그들도 그걸 빼앗았어. 나중에 그녀는 생각했어.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나 출혈로 죽었고 시신은 그냥 강에 버려졌어. 쓰레기처럼. 이완은 7개월 된 임신부를 군인들이 총검으로 찔러 죽이는 걸 봤어. 쓸모없어졌으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들의 전쟁을 위한 고기야. 이화는 속삭였어. 1944년에 전선이 가까워지자 위안소를 철수시켰어. 이화와 다른 이들을 숲을 통해 도보로 몰아갔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피로로 쓰러졌어. 가, 아니면 여기서 죽어. 군인들이 총을 쏘며 재촉했어. 이화는 비틀거리며 걸었어. 유일한 생각은 살아서 엄마한테 돌아가야 해. 1985년 8월에 전쟁이 끝났어. 일본이 항복했고 이화는 마르고 병든 몸으로 한국에 돌아왔어. 하지만 집에서 새로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어. 유교 사회에서 강간 피해자는 더러운 존재로 여겨졌어. 부모님이 그녀를 거부했어. 아빠는 등을 돌리며 중얼거렸어. 가족을 망신시켰어. 가. 엄마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속삭였어. 딸아, 사랑해.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거야. 이화는 부산 거리를 떠돌며 청소부로 일했어. 과거를 숨기면서.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어. 군인들의 얼굴, 몸의 고통, 친구들의 비명. 남자에게 1m 이내로 다가갈 수 없었어. 토할 것 같고 몸이 떨렸어. 내 삶은 끝났어. 나는 영혼 없는 껍데기야. 많은 생존자들이 수십 년 동안 침묵했어. 불임과 만성질환으로 고통받으며 김복동처럼 아이를 가질 수 없고 혼자 살며 누가 내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어? 라고 물었어. 이화도 결혼하지 않았어. 몸과 마음의 상처가 모두를 쫓아냈어. 그녀는 식당에서 일하고 바닥을 닦았지만 밤에 울며 떠올렸어. 엄마, 우리가 모두를 위해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면. 1990년대에 들어서야 1991년에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김학순에게 영감을 받아 이화가 말할 힘을 얻었어.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산 적이 없어. 김학순의 말이 메아리 쳤어. 이화는 서울 시위에 참여해서 일본의 사과를 요구했어. 1993년에 도쿄가 강제성을 인정했지만 보상은 상징적이었어. 1995년 아시아 여성기금, 많은 사람들이 불충분하다고 거부했어. 이화는 일본 대사관 앞에 서서 플래카드를 들었어. 우리의 젊음을 돌려줘.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렀지만 눈에는 불꽃이 타올랐어. 살아서 말해야 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2015년에 일본과 한국이 보상 합의를 했지만 2023년까지 10명 미만으로 남은 생존자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어. 전쟁은 우리에게 끝나지 않았어. 우리의 가슴과 상처에 살아있어. 이화가 말했어. 이화는 2005년에 84세로 세상을 떠났어. 완전한 정의를 보지 못하고 그녀의 이야기, 그리고 수천 명의 다른 이야기들은 전쟁이 몸뿐 아니라 영혼도 부수는 걸 상기시켜. 철조망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어. 침묵이 공모라는 걸 상기시켜.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에는 희망이 있었어. 내 눈물이 미래 세대의 힘으로 변하길. 그들이 알아야 해. 지옥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어. 기억과 사랑의 빛.